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6월 1일입니다. 6월 호국의 달이라고 불리는 6월이고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 몇몇 분들 덕분에 기침이 많이 이제 진짜 호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올해 좀 4월부터 5월 2달 동안 좀 영상을 많이 스킵을 하고 쉬었었는데 6월부터 다시 얼마 전에 영상의 제목대로 리스타트 하는 마음으로 좀 투자에 도움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6월 최근에 결국에는 뭐 매크로 이슈가 결국 올해 시장 상반기를 힘들게 했고, 그쵸? 뭐 전쟁부터 해가지고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결국 긴축이었죠. 그죠?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던 정책을 이제 다시 걷어들이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지금 한국은행도 또 지난주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기준 금리가 1.75%까지 올라갔고 6월 또 14일, 15일 날 연준이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50bp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시장에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거의 2% 후반에서 3% 레벨까지 지금의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그 파월 의장부터 해서 연준의 멤버들이 올릴 것이라고 계속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불편했던 것들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 결국에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지금 이번 상반기에 많이 이탈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항상 걱정했던 거와 같이 오랜 투자 경험과 오랜 기간 동안 한 뭐 10년 이상의 투자 경험, 뭐 금융위기 때부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 같은 하락이 어떻게 보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쵸? 2년 전에 코로나가 역시 그런 기회였듯이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6개월 올해 연초부터 계속 때려 맞다 보니까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작년 6월부터 거의 1년 동안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하락했으니까 지금 근 1년이 됐는데 미국 증시만 바라봤을 때는 이제 하락이 한 5개월 정도 진행된 거고요. 뭐 큰 기간의 조정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하락률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손실이 많이 나고 그쵸,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6월이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기회가 온다, 이런 그쵸, 허황된 말을 하기보다는 진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를 좀 캐치업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뭐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월 마지막 주 미국 증시는 주간 반등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빅테크,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아마존과 테슬라,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6월 3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은 20분의 1로 주식 분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코로나 이후에 오른 것들이 다 그쵸? 내뱉었기 때문에 이번 주식 분할이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또 닷컴 버블로 돌아가면 아마존의 주가가 닷컴 버블 때 정말 많이 올랐었다가 거의 뭐 95% 가까이 하락했다가 이게 금융위기 전까지 다시 올라갔던 또 기억을 살펴보면은 이번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한편에서는 아마존의 성장이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현금 보유력이나 그리고 성장하는 어떤 계속 활로를 찾았던 것들, 뭐 M&A부터 해가지고 어떤 다른 그쵸 방향성을 기존의 사업을 계속 신사업으로 포장해 가면서 성장했던 것들을 보면은 쉽게 주가가 이번에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쉽게 망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YTD 그쵸? 2022년 1월부터 작년 말부터 보면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많이 떨어진 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진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업종도 이런 쪽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강했던 것들은 어떤 거죠? 에너지 업종이었어요. 에너지. 결국 그 에너지 업종
뭐 흔히 이걸 시클리컬 업종 뭐 가치주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성장과 가치를 이제는 나눠서 얘기하면은 사실 투자의 그 본질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 10년 전에는 진짜 성장주와 가치주를 좀 나눌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애플과 삼성전자가 지금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거에 대해서 논했을 때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쵸? 상당히 구시대적인 그런 용어는 좀 이제 저는 안 쓰려고 합니다. 어쨌든 에너지 이쪽 유가가 워낙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에너지 업종이 워낙 좋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에너지 업종으로 만약에 포트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이쪽이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쪽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쪽은 실제적으로 선물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뭐 노르버 비용 이런 것과를 감안을 했었을 때 비교하면은 주식만 이오고 에너지 업종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거의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물 투자도 쉽지 않았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기는 주식만의 S&P 500개의 종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정말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올해 그쵸? 이 금리 아래 공포에 결국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은 오히려 역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채권을 보유한 채권 투자자 누가 말하더라고요.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 뭐 회사채나 이런 것들은 진짜 회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완전히 깡통이 되는 거죠. 뭐 주식처럼 상장 폐지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채권 투자가 금리가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을 때는 정말 주식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장도 나타난다는 거를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는 만기까지 보유할 거고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받아가면서 만기 보유 투자를 할 거야. 이러신 분들께는 제가 뭐 국채나 이런 걸 보유하신 분들께는 할 말은 없지만 과연 그것이 또 올바른 투자인가? 진짜 자산 가치를 그렇게 급격히 뭐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투자자라면 그것이 맞는가? 이런 좀 의문점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참한 수익률을 올해 그쵸? 5개월 동안 보여줬던 미국 증시의 단면을 S&P 500 맵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핵심 물가지표 코어 PC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보면은 그쵸? 프레드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이게 2.5% 레벨을 이렇게 딱 직선을 거보면요. 뭐 옛날에 1970년대 이때 미국의 그 물가지표 지금과 사실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뭐 애널리스트들도 이때는 진짜 물가가 그쵸? 엄청났습니다. 10% 레벨도 넘어갔었고 이번에 하이 레벨이 거의 한 8%인가? 그 정도 나왔었죠. 코어 CPI가 7%대 나왔었고 근데 요게 지금 5.1%로 지금 조금 그쵸? 하이 피크아웃이라고 논하면서 꺾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구간을 볼게요. 1970년대를 제외하고서는 과거 한 20년 30년 동안 90년대부터 봤었을 때 2.5% 레벨 즉 연준이 추구하고 있는 뭐 지금 그죠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평균 AIT 그쵸?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2.5% 레벨 이상을 거의 통제를 연준이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5% 레벨이면 2배가 높죠. 이게 피크아웃 했기 때문에 물가가 꺾였다 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이 물가를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래프 미국의 지금 물가 지표가 얼마나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쵸? 높다. 물가가 2배 가까이 평균 과거 30년 동안 연준이 잡고 있던 2.5% 아래 레벨보다 이 높다는 거는 요 코로나 때랑 금융위기 때는 진짜 0% 이상까지 내려갔던 경기 침체, 그쵸? 물가도 내려가고 상당히 경기도 안 좋았던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이때 뭐 코로나 때 경기 침체는 아니었지만 일시적이었지만 금융위기 때는 그랬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지금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달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달러를 5년치 본 겁니다. 지금 22년이니까 이때가 한 2017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년치니까. 그죠? 한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201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랬다가 코로나 때 쫙 내려왔었고 그게 계속 올라서
100 레벨을. 달러 인덱스는 다 아시겠지만 6개 통화, 뭐 엔화, 유로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화 가치의 상대적인 달러 강세, 약세 지표를 즉 계속 이게 지표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달러가 강세, 요게 다시 내려가면 약세를 보여주는 건데 달러 강세가 멈춰야지 저는 진정한 바닥 시그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를 언제 하냐? 야, 지금 꺾였으니까 이제 바닥 아니야? 꺾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00 이상 레벨에서는 아까 물가 지표가 5%, 즉 2.5%의 2배인 것도 여전히 높다는 그런 논리와 같이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강세인 국면입니다. 근데 달러가 왜 강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QE나 그리고 금리 인하, 코로나 때 뭐 제로금리까지 내려갔다 돈을 풀었죠. 돈을 풀었다는 건 뭐예요? 돈을 풀다. 달러를 엄청나게 푼 겁니다. 그죠? 돈을 풀다. 달러를 엄청나게 풀리니까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가치가 오르고 그런 만큼 뭐 신흥국이라든지 그쵸, 투자에 대한 뭐 주식이라든지 달러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금 다음 뭐 금보다 더 안전자산으로 사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패권주의를 사실 가장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달러가 강세였을 때는 다른 통화 가치들이 약세. 지금 원화가 거의 1280원 갔다가 지금 금요일날 어제 1250원 레벨에서 끝났는데 이 원화 약세잖아요. 달러 강세니까 원화 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원화가 오르면은 원화 약세입니다.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는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 달러 가치가 계속 만약에 이 강세 국면에 있으면은 다른 투자에 대한 특히 주식 뭐 이런 것들을 뭐 코인 이런 것들이 투자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지속됩니다. 근데 지금 QE랑 R을 했었는데 이게 반대로 6월부터 연준이 QT 그죠? 양적 긴축을 하고 금리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돈을 풀었던 것들을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겁니다. 돈을 걷어들이면 시장에 풀어 헤친 달러들이 다시 연준 정부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희소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달러 강세에 의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올해 주식 투자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이 어려웠던 것 이런 것들을 좀 방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흔히 말하면 총자산 이게 코로나 때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고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한번 늘어났고 근데 코로나 때 늘어난 이 총자산은 그쵸? 돈을 풀어헤친 규모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과거 10년 동안 풀어헤친 돈에 그쵸? 거의 2년 동안 풀어헤쳤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건 뭐예요? 뭐 이제는 멈췄지만 그동안은 거의 2년 동안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막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 돈을 풀어헤쳐서 흥청망청이 되고 흔히 말하는 주식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쵸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실업률도 올라갔던 거고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게 된 거죠. 이런 대차대조표가 이제 꺾일 겁니다. 이제 플랫하면서 조금씩 꺾일 텐데요. 이게 6월부터 확실히 QT를 시행하면은 꺾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8.9조 달러예요. 8.9조 달러.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이걸 연준이 목표가 지금 5조, 6조 요 레벨까지 낮추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라인인 것 같고요. 이 라인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 풀어헤친 돈 그 정도. 그죠? 이게 얼마나 빠른 시기 내에 축소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역시 주식시장에 안 좋았던 이유이기도 먼저 선반영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QT를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그런 연준의 긴축 강도가 워낙 셌던 만큼 더 빠르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조금은 많이 반영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그래서 결론을 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 얘기한 주식 올인 투자 기회가 언제 오는데, 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의 기준 잣대를 잡고 있는 거는 물가 지표입니다. 결국에 최근에 연준의 어떤 의장들, 파월 의장부터 해서 발언들을 봤을 땐 물가 지표만 계속 보고 있고, 물가가 높으면은
계속 긴축을 할 거다, 계속 금리를 인상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고, 피크아웃 논란은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인 거, 아까 연준이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레벨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높다. 아마 거의 3% 4% 이 사이까지 내려가야지 연준이 강도를 좀 낮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이 여전히 연준의 통화 정책을 계속 바라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뉴스에 나오는 대로 연준의 물가지표 레벨이 2% 중반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즉 지금의 매파적 시그널은 지속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반영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시장이 이렇게 V자를 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러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을 좀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멈춰져야지, 그쵸? 유동성으로 자산시장 가치, 코인, 대표적인 자산이었죠. 이런 것들, 일 안 했던 것들 되돌리는 이런 것들도 결국 금리 인상과 이런 양적 긴축, 즉 자산 가치 하락,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어떻게 보면 연준이 그걸 좀 바랬을지도 전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되돌려야지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고, 미국은 여전히 지금 일을 하려는 사람보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음식료값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뭐 진짜 식당 가서 밥 한 번 사 먹을 때 이제 10,000원 이하짜리 밥이 뭐 없다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죠? 넌치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더 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게 다 아까, 그쵸, 보조금 이런 것들을 풀어 헤치면서 흥청망청 쓰고 자산가치 상승, 이런 것들을 연준이 통제하기 위해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달러가 강세가 결국 멈춰야지 뭐 신흥국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주식자산, 이런 위험자산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게 언젠데 결국 3분기, 아직 2분기가 안 끝났어요. 6월 끝나고 7, 8, 9월에 미국의 물가지표가 대략 4% 언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4%, 뭐 2.5% 이때까지 내려가는 거 보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내려가면 연준이 진짜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좀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여전히 4% 위에서 놀고 있는데, 그죠? 연준의 목표치는 2%, 사실 중반도 아니고 2%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평균 물가 목표자 해가지고, 그쵸? 레벨에 2.5%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 이게 3분기까지 물가의 지표를 보고 연준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좀 완화가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신호가 완화가 되고, 양적 긴축은 계속 지속되겠지만, 그로 인해 돈을 풀어헤치는 것들이 걷어드는 속도가 좀 늦춰진다면 달러 약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달러 약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적극적인 주식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이 포인트를 좀 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가 오히려 많을 텐데, 어떻게 되냐, 현금 보유 일부 좀 하시고 계셨겠지만 최근에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쵸, 뭐 가치주가 오른다, 아까도 말씀드린 성장주가 반등을 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주, 그 개별주가 결국 뭐죠? 항상 얘기드렸지만 실적이 이번에 뭐 2분기도 좋게 나오고 계속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성장이 진짜 계속 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진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기업들 위주, 아니면 올해 상반기처럼 배당이, 그렇죠,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주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의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종목을 잘 찝지 못하고 결국 시장 상승의 가치, 지수 상승의 배팅이 나오면서 종목이 좀 코로나 때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르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기회를 엿본다면은 이 3분기에, 그쵸? 물가 지표와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 하시면서 투자 기회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개별주 위주로 제 주분남 채널에서 개별 종목을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 그런 부분을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항상 업데이트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6월 첫
둘째 날인데요. 오늘 지방 선거일이라서 저도 휴무라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고요. 뭐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뭐 짧으면 2개, 길면 3개 정도의 영상을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저 주분남 채널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아직 안 하신 분은 선거 투표 참여 부탁드리고요. 뭐 어떻게 보면 선거가 뭐 뽑을 놈이 없다,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래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 그쵸, 참여해 주시고 주식 투자는 오늘 쉬는 날인 만큼 고민을 하루 제쳐놓고 평화로운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